젊었을 적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나이가 다 들어서야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80대 노인분도 이야기하시기를 이전에는 결코 몰랐지만 80이 다 되어서야 깨달은 사실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처님도 너희들은 타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라고 하셨고, 쇼펜하우어 또한 고독이 최고의 친구이자 선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젊었을 적에는 쉽사리 깨닫지 못했던 귀중한 가르침들이죠. 노후는 삶의 새로운 단계로, 이때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더욱 좋겠죠. 80대 노인분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정말로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가족 간에라도 이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급격한 노화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클릭하셔서 영상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노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어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의 모든 활동들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체와 정신이 급격하게 빠르게 노화가 찾아오게 되고 삶의 활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단번에 은퇴를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활동이라도 유지를 해주어야 하고 소일거리를 찾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V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집에만 박혀서 나오질 않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우선 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같은 70대라 하더라도 50대, 60대처럼 보이는 노인이 있고 90대도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있습니다. 김영감은 참 젊어 보여.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퇴직했다고 하여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한다든지 지역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든지 하여 꾸준히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상하게 노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같은 나이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 확 늙어 보인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70대라면 약 한 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하됩니다. 뇌의 기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이 되게 되죠. 이렇게 뇌 활동이 없어지게 되면 치매 위험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뇌에서 전두엽이란 부분은 인간의 사고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등 능력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노화가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치매 위험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욕이 잘 생겨나지를 않게 됩니다.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고 점점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또 몸의 생기를 잃게 되고요. 기운이 싹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현상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뇌의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됐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더욱 어떤 일이든 귀찮아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서서히 커져갑니다. 그럼 더더욱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역으로 계속 일을 해오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를 하게 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책상머리 같은 단순한 루틴 업무라도 계속 사소한 일이라도 하고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체 활동이 이어지고 뇌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은퇴를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 할지를 생각해야지 하고 집에서 잠시 쉬는 기간이 늘어나서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빠져버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은퇴 전이라면 미리미리 계획을 해두시고 아주 작은 소일거리라도 미리 찾아놓고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신체적 노화는 비교적 늦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뇌의 노화는 비교적 빠르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는 50대 때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이러한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은퇴 이후에도 작은 소일거리를 찾거나 퇴직 후에 사회적 관계도 새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반상회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한 번에 고립이 되어버려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작은 일거리나 모임 등에 참여를 하면서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작은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또한 좋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사회 속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 들어서도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꼭 신체 활동이 엄청 힘들거나 그런 활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활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원예 기르기 모임, 이러한 모임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식물 키우기는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이러한 취미 생활도 즐기시면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도 나누다 보면 뇌 활동에도 좋고 신체와 정신도 지속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끼리 간병하느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가족 간의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가령 70대가 되어 배우자를 간병한다거나 90대 넘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병은 자신의 삶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간병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다 쓰게 되고 이런 생활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반복됩니다. 또 간병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10년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야 하는 터널과 같은 것이죠.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간병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과 건강도 동시에 중요하지요. 간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과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기나긴 간병 끝에 결국 떠나보내게 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어 늙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병을 마음먹을 때에는 큰 결심과 함께 신중히 시작하시고 너무 모든 생활을 간병에 올인하시지 않도록 스스로 균형을 잘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넘어설수록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의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급격한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친구다, 직장이다, 모임이다 하며 나 이외의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나 스스로와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알지 못했던 홀로 있을 때의 고요함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적처럼 여기에만 온 정신을 몰두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적절하게 바깥 활동도 하되 홀로 있으면서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또한 많이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시를 써보시거나 붓글씨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기를 쓰시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노후에는 일상에서 활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진정한 친구는 나 자신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독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은 값지다는 이야기이겠죠. 타인에게 의지하고 외부의 것들에만 정신을 쫓는 것은 때때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내면에 있는 법이지요. 나이 들어서는 이런 행복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신다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첫 번째는 바로 햇빛을 잘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햇빛은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자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기초입니다. 햇빛을 자주자주 쐬주어야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의욕이 빠르게 감퇴하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급격한 노화는 덤이고요. 나이 들수록 집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주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이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기 마련이죠.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가벼워지고 밝은 마음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햇빛을 받을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는 동안 세로토닌이 나오고 밝은 기분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줍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되어 잠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멜라토닌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됩니다. 생기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수인 셈이지요. 그렇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햇빛을 자주자주 쐬주는 습관만으로 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활동인 셈이죠.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에는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어 보세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잠깐 집 앞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잠깐 장 보러 나갈 겸 집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70대가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과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요즘같이 혼자 사는 노년층들이 많은 경우에는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두 끼 식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 분석을 해보면 영양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지도 않고 영양도 부실하게 먹어서이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귀찮다는 이유나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자주 거르고 부실하게 챙겨 드시는 일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누어 하루에 4번이나 5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이 들어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으며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도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갖고 있는 질병도 많아지고 돈도 없어지고 자식들과도 헤어져 사는 경우도 많아져 외롭고 걱정거리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평생을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화도 매우 빨리 찾아오지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체 질병도 실제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언제나 꼭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요. 부정적인 기분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너무 머무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나이 들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세 가지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의 내용은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꼭 새겨두시기를 바랄게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지혜로운 내용들을 많이 전달드리니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내용 유익하셨다면 한번 다시 들으시며 마음에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랍니다. 그럼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 편안히 감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젊었을 적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나이가 다 들어서야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80대 노인분도 이야기하시기를 이전에는 결코 몰랐지만
80이 다 되어서야 깨달은 사실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처님도 너희들은 타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라고 하셨고, 쇼펜하우어 또한 고독이 최고의 친구이자 선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젊었을 적에는 쉽사리 깨닫지 못했던 귀중한 가르침들이죠. 노후는 삶의 새로운 단계로, 이때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더욱 좋겠죠. 80대 노인분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정말로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가족 간에라도 이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급격한 노화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클릭하셔서 영상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노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어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의 모든 활동들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체와 정신이 급격하게 빠르게 노화가 찾아오게 되고 삶의 활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단번에 은퇴를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활동이라도 유지를 해주어야 하고 소일거리를 찾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V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집에만 박혀서 나오질 않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우선 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같은 70대라 하더라도 50대, 60대처럼 보이는 노인이 있고 90대도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있습니다. 김영감은 참 젊어 보여.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퇴직했다고 하여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한다든지 지역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든지 하여 꾸준히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상하게 노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같은 나이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 확 늙어 보인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70대라면 약 한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하됩니다. 뇌의 기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이 되게 되죠. 이렇게 뇌 활동이 없어지게 되면 치매 위험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뇌에서 전두엽이란 부분은 인간의 사고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등 능력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노화가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치매 위험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욕이 잘 생겨나지를 않게 됩니다.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고 점점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또 몸의 생기를 잃게 되고요. 기운이 싹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현상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뇌의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됐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더욱 어떤 일이든 귀찮아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서서히 커져갑니다. 그럼 더더욱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역으로 계속 일을 해오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를 하게 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책상머리 같은 단순한 루틴 업무라도 계속 사소한 일이라도 하고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체 활동이 이어지고 뇌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은퇴를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 할지를 생각해야지 하고 집에서 잠시 쉬는 기간이 늘어나서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빠져버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은퇴 전이라면 미리미리 계획을 해두시고 아주 작은 소일거리라도 미리 찾아놓고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신체적 노화는 비교적 늦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뇌의 노화는 비교적 빠르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는 50대 때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이러한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은퇴 이후에도 작은 소일거리를 찾거나 퇴직 후에 사회적 관계도 새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반상회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한 번에 고립이 되어버려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작은 일거리나 모임 등에 참여를 하면서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작은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또한 좋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사회 속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 들어서도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꼭 신체 활동이 엄청 힘들거나 그런 활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활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원예 기르기 모임, 이러한 모임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식물 키우기는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이러한 취미 생활도 즐기시면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도 나누다 보면 뇌 활동에도 좋고 신체와 정신도 지속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끼리 간병하느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가족 간의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가령 70대가 되어 배우자를 간병한다거나 90대 넘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병은 자신의 삶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간병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다 쓰게 되고 이런 생활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반복됩니다. 또 간병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10년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야 하는 터널과 같은 것이지요.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간병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과 건강도 동시에 중요하지요. 간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과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기나긴 간병 끝에 결국 떠나보내게 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어 늙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병을 마음먹을 때에는 큰 결심과 함께 신중히 시작하시고 너무 모든 생활을 간병에 올인하시지 않도록 스스로 균형을 잘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넘어설수록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의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급격한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친구다, 직장이다, 모임이다 하며 나 이외의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나 스스로와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알지 못했던 홀로 있을 때의 고요함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적처럼 여기에만 온 정신을 몰두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적절하게 바깥 활동도 하되 홀로 있으면서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또한 많이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시를 써보시거나 붓글씨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기를 쓰시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노후에는 일상에서 활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진정한 친구는 나 자신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독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은 값지다는 이야기이겠죠. 타인에게 의지하고 외부의 것들에만 정신을 쫓는 것은 때때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내면에 있는 법이지요. 나이 들어서는 이런 행복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신다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첫 번째는 바로 햇빛을 잘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햇빛은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자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기초입니다. 햇빛을 자주자주 쐬주어야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의욕이 빠르게 감퇴하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급격한 노화는 덤이고요. 나이 들수록 집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주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이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기 마련이죠.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가벼워지고 밝은 마음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햇빛을 받을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는 동안 세로토닌이 나오고 밝은 기분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줍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되어 잠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멜라토닌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됩니다. 생기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수인 셈이지요. 그렇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햇빛을 자주자주 쐬주는 습관만으로 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활동인 셈이죠.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에는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어 보세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잠깐 집 앞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잠깐 장 보러 나갈 겸 집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70대가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과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요즘같이 혼자 사는 노년층들이 많은 경우에는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두 끼 식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 분석을 해보면 영양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지도 않고 영양도 부실하게 먹어서이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귀찮다는 이유나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자주 거르고 부실하게 챙겨 드시는 일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누어 하루에 4번이나 5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이 들어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으며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도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갖고 있는 질병도 많아지고 돈도 없어지고 자식들과도 헤어져 사는 경우도 많아져 외롭고 걱정거리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평생을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화도 매우 빨리 찾아오지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체 질병도 실제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언제나 꼭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요. 부정적인 기분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너무 머무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나이 들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3가지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의 내용은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꼭 새겨두시기를 바랄게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지혜로운 내용들을 많이 전달드리니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